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소식들과 오늘은 특히 이제 차징에 관해서, 그리고 포르쉐도 나옵니다. 포르쉐 타이칸이죠. 계속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이 포르쉐 타이칸인데,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와 이런 고속 충전에 관한 논문 2편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소식입니다. 이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을 건 것 때문에 또 계속 기사가 많이 나오고, 정말 하루하루 소식이 어제 코인부터 해서 끊이지 않는 테슬라입니다. 덕분에 저는 할 얘기가 참 많죠.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 530 밀리언 달러를 베팅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13F라고 해서 1000억 원 이상, 한화로 한 1000억 원일 겁니다. 그 이상 이제 뭐가 됐든지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SEC의 규정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까야 됩니다. 그런 게 싫어서 이제 해치펀드들은 패밀리 오피스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이제 아키오스 사태도 있었죠. 여튼 이렇게 제대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결국 일정 규모가 되면 이렇게 까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을 이렇게 걸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금액이 이마하타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 CNBC 기사도 약간은 따지고 보면 틀렸습니다. 타이틀부터가 좀 틀렸죠. 이만큼을 베팅한 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주식을 판 것도 아니고 지금 옵션입니다. 옵션. 거의 이 800,000 테슬라 쉐어에 대한 풋옵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직. 그리고 버리가 아마 지금 트윗을 지워버려서 지금 다시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지금보다 주식 가격이 더 떨어져야지 큰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방향은 맞았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긴 맞는데, 아마 제 예전 트윗 기억으로는 이제 더 내려가야 되는데, 다만 이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이게 1년치 그래프거든요. 작년 이맘때쯤 여기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고요. 긴 흐름에, 그러니까 1년 이 그래프에 보면 여전히 테슬라는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워낙 기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왜 아픈지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테슬라의 어떤 기본적인 오늘 이런 다룰 내용들을 보면은, 글쎄요,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잘 못 돌아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온다면 즉각 업데이트를 저 역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마이클 버리가 이제 베팅한 거는 풋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비딩 프라이스를 보면은 현격히 그 비용 지불한 것은 적은 걸 알 수 있고, 이건 옵션 거래이기 때문에 성사가 될지 안 되면 이제 손실이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죠. 그 베팅한 금액이 날아가지만 이만큼의 돈을 건 건 아니다. 근데 그쵸, 이제 800,000 쉐어면, 80만 쉐어면 아마 지금 대충 계산해봐도, 현재 종가로 계산해도 이 가격이 맞으니까, 다 터진다면은 그게 완전히 진짜 테슬라 쉐어가 빵이 된다라면 이게 맞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좀 더 내용이 좀 이렇게 부풀려졌다, 이런 주린이가 보기에도 약간 이렇게 비판의 여지는 있다 정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리프레시 모델된, 리프레시 모델 S나 X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드론 영상을 띄워가지고 프레먼트 공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리프레시된 모델 S가 대기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좀 뭔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모델 S는 금방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X는 아직, 그러니까 SUV 그거는 좀 소식이 안타깝게도 이제 확실히 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준비돼서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여튼 S는 빨리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좋은 소식이죠.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소식과,
요즘 아이오닉 5의 그런 800V 시스템과 이제 350kW 충전 속도, 이게 참 말들이 많죠. 충전 속도에 대해서. 근데 너무 좀 뭐랄까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지식으로 좀 이번에 요런 데이터가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3를 갖고 테스트를 한 건데요. 슈퍼차저 충전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법으로 강제로 아예 이 콤보 2 타입으로 통일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해서 자사의 슈퍼차저 규격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법으로 아예 막혀 있습니다. 그냥 다 콤보 2를 써야 되고, 지금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완전히 통폐합돼 가지고 다 아울렛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지금 포르쉐 타이칸까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요 아이오니티 현대차도 투자해서 요 시스템을 지금 현대차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포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꽂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주 재미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별로, 그러니까 연식별로, 그리고 이걸 슈퍼차저에 가서 꽂는 것과 그리고 콤보 2에다 꽂는 것과 차징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거죠. 이게 너무 재밌어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고요. 저한테 이런 정말 분석적인 비교. 이 보시면 당연히 테슬라는 V3 슈퍼차저죠. 250kW를 이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거 보면은 검은색은 2021년형이고 오히려 그린이 지금 2019년형인데 V3 슈퍼차저인데, 어라? 이 지금 250kW로 더 밀어주죠. 심지어는 이 최신 2021년형 250kW를 얼마 못 가서 20%면 벌써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는 지금 유럽에 계신 유튜버가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공인기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이 어느 정도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빠르다고 사실, 그러니까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배터리 온도라든지 배터리의 상태, 실제로 모델 3가 지금 이게 보면은 같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모델 3여도 지금 파나소닉이 에너지 덴시티를 올려서 지금 보면은 실제 가용 용량이 80kWh짜리가 있고 75kWh짜리, 이렇게 모델별로 용량도 지금 다르죠. 에너지 밀도가 더 증가하면서, 그리고 그 배터리의 상태, 현재 온도.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뭐냐면, 지금 아이오니티 그 콤보 2에다 꽂은 게 2019년 요 롱레인지 요 모델인데, 당연히 지금 모델 3 슈퍼차저,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최고 속도는 떨어집니다. 충전 속도가 250kW가 아니라 지금 200으로 픽스 되는데, 보시면 지금 거의 반 가까이 200을 유지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넘게.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 V3 슈퍼차저는 피크는 높지만 이게 지금 다 여기보다 전반부에서 결국은 속도 급감이 일어나죠. 당연히 또 업데이트별로 이건 다르긴 한데, 근데 지금 콤보 2는 아이오니티는 거의 반까지 밀어주면서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사 타이틀의 결론이 뭐냐면은, 최고 속도는 떨어지는데 아이러니하게 콤보 2를 거기다 꽂으니까 이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에서 20에서 80%로 만약에 여기 구간으로 비교한다고 하면은 딱 봐도 면적이 지금 이 빨간색이 더 넓은 면을 커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 거죠. 최고 속도가 비록 낮을지언정 이거를 더 올릴 수 있으면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이 20%와 80%의 윈도우에서 보면은, 오라? 최고 속도는 떨어지는데 아이오니티의 원래는 350kW를 지원하지만 신기하게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들한테 꽂으면은 지금 200kW 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속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윈도우 상에서는 더 빠르다라는 거죠. 물론 배터리 온도라든지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결과값이 매우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오차라든지 이걸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꼭 최고 피크 파워가 높다라고 해서 빨리 충전되는 건 아니고, 윈도우를 어디 잡냐에 따라 다르고,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저기 350kW니까 더 좋을 거다, 800V 시스템이니까 더 좋을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까지 늘 고려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뒤에 또 논문도 보여드릴 텐데, 배터리를 충전하기, 특히 고속 충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변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V3 슈퍼차저가 이거 보면 의미가 없네. 심지어 아이오니티가 더 빠른 거 아니야? 이거 테슬라 역시 이거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케이블도 그 콤보 케이블이 더 두껍기 때문에 열에 더 이제 발열에 더 이제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아니죠. 만약에 제가 굉장히 10% 미만이니까 아주 낮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당장의 응급처치 빠른 충전하고 다음 이제 도착지에 내가 레벨 2가 있으니까 나 한 반만 채우면 돼. 한 40%만 채우면 돼. 여기까지만 채우면 돼. 이러면은 V3 슈퍼차저가 지금 콤보2의 그런 아이오니티보다 월등히 빠른 거죠.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떤 지금 배터리 상태냐 이거에 따라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사 타이틀은 V3 슈퍼차저보다 빨랐다 가 결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참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좀 논문인데 안게반테 케미라고 굉장히 화학 쪽에서 이제 권위 있는 저널이죠. 이 배터리가 그러니까 왜 히팅이 돼야 되는지 이 보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이런 고속 충전을 시도하다 보면은 이제 배터리 구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전자들이 가면서 굉장히 이런 여기 그래파이트에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인터컬레이션 됐다라는 게 이제 떡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들어가서 이렇게 일체가 되죠. 이러면은 디그레디에이션, 이게 열화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파이트가 에노드로서 이제 더 이상 역할을 못 하게 되고 당연히 성능도 떨어지고 뭐 내부 저항도 올라가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후 일렉트로라이트를 부분적으로 에그리게이션을 일으켜서 이제 로컬라이즈 하이 컨센트레이션 부분적으로 거기 컨센트레이션을 높여서 여기 리티움 아이온만 그러니까 고속 충전에서도 낮은 온도에서도 고속 충전을 하더라도 일렉트로라이트이 그래파이트와 이런 인터컬레이션 하는 걸 막았다 해서 이렇게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나노 파티클이라든지 뭐 새로운 그러니까 고속 충전을 위해서 새로운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가지 않아도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만 이제 선보여도 뭐 이런 가능성을 뭐 보였다는 점에서 좀 아이디어가 쌈박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앞에 그런 고속 충전 관련돼서 이런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물론 이게 대량 생산을 하면 대량 생산함에 있어서 이런 유니폼하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렉트로라이트 컨센트레이션을 높인다. 이 대량 생산에서는 글쎄요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존에 이런 그래파이트 에노드의 지금 충전 속도를 높인다든지 그러니까 기존 배터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속도를 올리려는 이런 투입하는 아이디어들이 좋아 보여서 이 논문도 지금 충전 속도와 함께 가져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난 게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또 어떤 혁신을 이뤘다라고 해서 또 재미난 이런 샌드위치 구조. 오늘은 결국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양극재니 뭐 음극재니 뿐만 아니라 사실 좀 더 이런 일렉트로라이트이 지금 발전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성과가 나 보여서 물론 양산하고는 그래도 그나마 가시적인 여기 좀 성과가 보여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네이처 유명한 데죠. 이제 하버드에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의 이런 문제점들 특히 제가 이 채널을 이야기하면서 배터리의 열화되는 과정 디그레데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그거는 바로 덴드라이트죠. 여기 보면은 리티움이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든 뭐든 간에 뭐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중간에 세퍼레이터 막을 뚫어버리는 그래서 배터리를 쇼트나게 되는 거의 대부분 배터리가 터지는 원인은 거의 이겁니다. 덴드라이트인데 물론 이제 덴드라이트이 형성되는 이유는 무진장 많죠. 그렇지만 이제 터지는 거의 대부분은 덴드라이트다. 그래서 솔리스의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 덴드라이트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버드 연구팀이 재미난 또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일렉트로라이트를 여러 가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스테이블한 일렉트로라이트과 덜 스테이블한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제 멀티로 구성해가지고 이 덴드라이트가 자라다가 레스 스테이블한 일렉트로라이트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거의 묶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못 넘어오게 이 세퍼레이터 막을 못 뚫게 요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런 트윅한 아이디어로 꽤 괜찮은 성과를 내서, 물론 대량 생산은 갈 길이 멀죠. 근데 굉장히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물질을 찾기보다는 현존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구조라든지 방법을 바꿔서 조그만 트윅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쌈박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멀티레이어를 깔게 되면 당연히 공정이 복잡해지고 돈이 들게 되고, 이거를 다 대량으로 유니폼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만 아이디어를 투입해서 여전히 꽤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 쪽에서 굉장히 성과를 좀 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고속 충전 이야기와 연관돼서 이런 논문들도 계속 화제가 돼서 가져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포르쉐죠. 참 이분 꽤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쉬미라고, 꽤 지금 구독자도 많으시고, 뭐 그렇게 딱히 전기차 위주는 아니지만 이제 전기차를 경험해보고 싶으셔서 이런 포르쉐 타이칸을 아무래도 구매하게 됐는데, 좀 충전 경험이 최악에 다다랐죠. 안타깝게도 이게 아이오니티랑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핸드쉐이크이 되질 않습니다. 이분이 여러 이거 차저를 가서 이제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은 서로 통신이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충전이 안 됐고, 심지어 다른 이제 주차장에서 꽂아놓고 다 이렇게 충전을 다 됐을 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아주 소량만 되는. 오늘의 결론은 이거 아까 웃기죠. 이게 아이오니티를 테슬라한테 꽂았는데 더 좋은 성능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유기적인 어떤 통합성?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전기차가 의외로 만드는 게 단순하고 뭐 충전구 꽂으면 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유기성,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만들어나 봐야 힘들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클로즈 시스템이면 심지어 아이오니티 하나 이렇게 딱 들어와서 충전 환경을 제공해줘도 기존에 자기의 어떤 매니지먼트가 확실하면은 관리나 이런 것들이 배터리부터 모든 게 이렇게 확실하면은 이런 거 하나 달라져도 그렇게 좋은 성능을 테슬라는 내는데, 타이칸은 정말 최악의 경험을 선사했다라는 게 참, 하필 왜 또 이런 게 걸려서. 그래서 이제 차를 뭐 검사를 맡으러 한번 가보신다고 하는데, 이렇듯 총체적인 이런 플랫폼 이런 거를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전기차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지금 배터리 이런 논문들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생각외로 그 화학 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800V니 뭐 350kW니 좋죠. 근데 그거 하나만 좋아가지고는 그렇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충전하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걸 못 느낍니다. 생각외로 되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들, 화학이면 화학, 여러 가지 면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옵티마이즈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뭐 제대로 하나 만든다 그래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안타깝게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배터리면 배터리, 테슬라는 배터리 진짜 만들려고 하니까요. 충전소면 충전소. 그러니까 다 그게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돌아가니까 아이오니티 하나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속도가 더 빨라지는 참 재미난 현상까지. 결국 전기차에 있어서는 핵심은 이런 플랫폼을 총체적으로 이런 하나하나 마이크로 매니징, 뭐 일론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냐 아니냐가 참 전기차의 승패를 가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